2024년 4월 16일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수원 FM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서 기억하고자 하는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말로 인사를 드려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진정으로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말로 인사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네, 아무 탈 없이 편안함을 뜻하는 안녕이라는 말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저는 쏜 FM에서 방송활동가로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율디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여러분은 안녕하신가요? 네, 오늘 좀 뜻깊은 날을 맞아서 특별한 손님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한 분씩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수원 여성회 놀이공방장으로 계시면서 수원역에서 피켓팅 활동하고 계시는 최경자님. 네,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여성의 노란 리본 공작소 모임장 최경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통 놀이공방장 네, 장으로 계시면서 이태원 참사 수원 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계시는 구민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통에서 매주 화요일 날 엄마들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고 있는 구민서 맹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예쁜 머리띠를 하고 오셨는데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네요. 네, 이렇게 힘든 걸음 해주셨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경자 선생님부터. 네. 네, 저희는 수원 여성회에서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저녁에 야근할 때도 있고요. 네. 그렇게 매주 모임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수요일 오후 2시에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피켓팅을 하고 리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주 수요일 11시에 이제 활동을 하시고 또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수원역에서 두 번째 수요일. 두 번째 수요일에서 네. 그렇군요. 피켓팅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걸까요? 되게 특별법을 제정하라 기억해야 하는데 이태원 참사 네네. 까지 같이 피켓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 리본, 노란 리본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특이한 점이 네. 뜨개 리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뜨개 리본, 보라 리본, 노란 리본 다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제주도 전라도 이렇게 좀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네네. 열심히 뜨개질 하고 있고 또 네. 주위에 격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구민서님은 네, 어떤 활동하고 계실까요? 네, 수원 여성회가 수요일 날 리본을 만든다면은 네. 영통 놀이공은 매주 화요일 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엄마들이 모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리본을 만들고 있고요. 네. 노란 리본도 만들고 있고 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보라 리본도 만들고 있어서 네. 저희가 만드는 리본은 전국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 여성에는 뜨개 리본이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는 가방에 달려있는 노란 리본, 에바지라고 해서 그걸로 만드는 리본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제주도에도 리본이 나가고 있고 또 시드니에도 보내고 있고 네,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만 저희 리본들은 여러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리본을 한 보따리를 싸갖고 오셨는데 네, 이게 이 정도 분량, 이렇게 정말 한 포대가 나오려면 몇 분이서 작업을 하시고 얼마나 또 작업을 하시나요? 저희가 매주 고정적으로는 6명이서 네. 리본을 한 번 만들면은 한 2,000개 정도 네, 하루에 만들고 있고 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리본을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네. 네, 점심도 못 먹고 그냥 샌드위치 먹어가면서 아이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좀 대단한 일을 정말 하고 계신데 두 분 다 노란 리본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노란 리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됐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었고 2014년 세월호 네네. 참사를 보면서 네. 정치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거의 한 4년 정도는 혼자서 네. 그 리본 사다가 주위에 나눔하고 그리고 페이스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글을 올리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게 세월호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갖고 계속 그거를 매일매일 그거를 보고 네. 있다가 네. 4주년 때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네. 세월호 광화문에서 그때 주기 행사를 했는데 자원봉사자 구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자원봉사를 신청을 했어요. 혼자서. 네네. 저는 원래 혼자 활동 잘 하지 않는데 네. 혼자 그렇게 가기까지 되게 용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안산으로 가는 버스를 신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알게 된 분이 지금 수원 4.1연대 대표이신 정종훈 목사님 페북을 통해서 네. 알게 됐고 리본을 만들고 싶은데 혼자서는 에바지 사서 못 만들겠고 여쭤봤더니 그때 이제 수원 여성회에서 노란 리본 공작소가 있다고 거기를 가게 됐어요. 저는 수원 여성회가 있는 단체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순전히 노란 리본 때문에 여성이 알게 됐고 계속 여태까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노란 리본은 저희들에게는 모두의 행복과 안전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리본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혼자 시작하셨는데 어느덧 놀이공방장까지 하고 계시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전에 좀 여쭤보기로는 이렇게 정말 이 참사와 관련돼서 뭐 가족분이나 지인분들이 있지 않은 당사자는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매주 점심도 걸러 가시면서 몇 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우리 민서 선생님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참사가 일어났을 때 2014년부터 사실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는 혼자 활동을 했었어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안산도 가보고 강화문도 계속 쭉 활동을 하면서 용인 지역에서 노란 리본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네. 그분들이랑 함께 같이 활동도 하고 그분들이 만들어주시는 리본을 죽전역에서 나눔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네. 또 주변에서 만들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면서 지역 카페에다가 네. 노란 리본 같이 만드실 분 계실까요? 하고 글을 올렸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때가 2016년 네. 거의 20분이 넘는 네 정말 얼굴도 모르고 정말 하나도 접점이 없는 그 동네 분들이 모여서 계속 리본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지금 네 거의 근 8년간 네. 네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지금 8년 동안이나 네, 놀이공방장을 만드셔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또 우리 최경련 선생님은 어떻게 좀 시작을 하셨을까요?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여성회를 갔는데 여성이 이제 활동가들 사무국에 식구 몇 명 있고 네. 혼자서 아침에 가서 혼자서 리본을 만들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뭐 여성의 일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제 스스로 세월호에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갚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리고 저 일은 나한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꾸준히 거의 매주 가서 처음에는 혼자 만들다가 사람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나중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다 와해돼 버렸어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은 한 4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또 같이 활동은 안 해도 화성에 뜨개질을 잘하는 젊은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도 뜨개 리본을 해서 화성에서 나누고 저희한테도 또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엄마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묵묵히 뒤에서 리본을 떠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건 나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들,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희 영통 놀이공 엄마들도 굉장히 조용하시거든요. 8년 동안 저 얼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그 정도로 되게 그냥 아이 학교 보내고 뭔가 알려지는 것도 되게 원치 않으시고 네. 굉장히 감사하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막 자랑할 법도 하기도 하고 한데 조용히 항상 그 자리에서 매주 화요일이면은 리본을 만들고 또 코로나 때도 사실은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엄청 애를 먹었었거든요. 네. 근데 다 집에서 만들어서 또 갖다 주시고 이래서 아, 그래서 놀이공이 계속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된 계기가 딱 그 코로나 시즌쯤에 제가 세월호를 주제로 연극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객들도 이제 20명 이상은 못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그 유가족 분들을 모셔서 무대에서 같이 공연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원 FM에서도 지금 4.16 10주기를 맞아서 연날리기 생중계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특집 프로그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네, 우리 민서님이 신청해 주셨죠.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네, 이 노래 골라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름을 불러주세요라는 304명 희생자분들의 그 이름이 담겨 있는 것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네. 그게 한 9분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안 네. 되겠죠. 이러면서 그러면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노래를 함께 듣고 싶어서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마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 듣고 오셨고요. 앞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신지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구나. 10년 전과는 좀 이런 점이 달라졌구나 하는 보람을 느끼셨던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사회적 참사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단지 운이 없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지라는 거에서 머물렀다가 지금은 네. 사회적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다. 로 좀 인식이 어느 정도 변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고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는 정말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감사하죠. 네.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었지만 이렇게 좀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은 정말 활동을 하시면서 좀 새로 나온 의견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최경련 선생님은 좀 보람을 느끼셨거나 이런 점이 달라졌다 하시는 거 있을까요? 지난달인가 메탄 촛불에서 거기서 이제 노동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2014년하고 2015년에 안전사고가 나는 비율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공무원들도 좀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익혀주는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또 느슨해져 갖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나라 어떤 곳에를 놀러 가도 여행을 가도 안전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싶었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함으로써 그런 인식들이 조금 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1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가 뭐 재난 같은 거를 뭐 지진이나 정말 천재지변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런 안전사고가 좀 우리 생활에 더 가깝게 있음을 좀 경각심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점은 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참 바뀌지가 않는다, 좀 안타깝다 하셨던 부분도 있을까요?
일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혹시 시의원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 좀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사실 이런 참사를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세상이 좀 언제 바뀔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네, 많이 들기는 해요. 네. 네, 맞습니다. 참 이게 저희들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최강 선생님은 또 어떻게 저희들이 음, 피켓팅 할 때 네. 가끔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 받고 하냐고. 아, 그러니까 어떤 일 할 때 모든 것이 이제 노동이랑 연결이 되면은 경제적인 그런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들이 하는 이런 활동도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우리 삶의 기본이 경제적인 것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스스로 나서서 하는 활동이라는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것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지나다닐 때 집회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하고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나의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걸 좀 반성을 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지금 2배로 2배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면 네.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경자쌤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제가 죽전역에서 노란 리본 나눴을 때 네.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혹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거 하면 얼마 주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하모니카도 잘 분다고 하시면서 제 앞에서 하모니카를 부르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이거 저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 보는 것도 아니고 하모니카를 언제까지 부르시지? 네, 그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시군요. 실제로 전혀 보수는 받지 않고 하시는 활동이시죠, 다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네.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서 뭐 돈 받고 뭐 한다는 그런 이야기 한창 많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나가면서 네. 그들이 받으니까 우리도 얼마 받겠지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정말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말도 안 되는 활동이죠. 네,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정말 더운 날, 추운 날 밖에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리본을 직접 만드신 사비를 들여서 만드신 리본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이 마음이 그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그 뜻이 크면은 헤아리기가 참 어렵겠다. 네,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구나. 좀 새로이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나도 참 함께 하고 싶다. 나도 또 여성회에서 혹은 영통 놀이공방에서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방법을 모르셔서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영통 놀이공은 그래도 되게 특이하게도 아파트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네. 몇 년 전에는 황골주공 2단지 북카페에서 모임을 했었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북카페가 문을 닫아가지고 아이고, 네. 어디서 해야 되지? 이러다가 교회도 1년 동안 갔다가 근데 계속 다니니까 네. 교회 등록은 안 하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래서 또 어디 갈까 이러다가 영통의 에듀파크 아파트 네. 관리동 지하에 네. 라디오 영통이라는 마을미디어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 화요일마다 모여서 공간이 있어서 네. 네, 에듀파크 지하 라디오 영통에 화요일마다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영통동 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연락은 혹시 어디로 드려야 될까요?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네.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네,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영통 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수원 여성의 놀이공방장으로 계시는 최경 선생님은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네. 수원 여성에는 그 사무국이 있어요. 네. 경인지방 병무청 앞에 네. 제가 저희 동을 화서동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네. 사무국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 안쪽에 큰 방이 있어갖고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 11시에 모이면 점심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각자 반찬 하나씩 싸가지고 와서 밥을 해서 같이 먹고 있어요. 아, 네.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네, 정말 즐겁겠는데 말만 들어도.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반찬이 모이면 정말 진수성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특별한 별미를 해먹을 때도 있고요. 네. 이렇게 모여서 뭐 시간이 되려도 일단 11시 시작을 하지만 뭐 점심 먹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원 여성회를 검색하면 전화번호 나오고 위치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거의 하고 있어요. 특별한 날 쉬지 않고. 근데 선거날, 빨간 날 같은 경우는 가끔 쉬기도 하는데 거의 매주 혼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만들면서 여러 가지 생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 같이 와서 나누면 서로 위로가 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연락 주세요.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리본을 만들면서 떠는 수다들이 또 엄청 재밌거든요. 네. 또 뭐 정치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먹거리 이야기 그리고 영통놀이공은 점심 식사 메뉴로 거의 1시간 동안 얘기하거든요. 아, 샌드위치 먹으면서 떡볶이 맛있지 않아? 막 이런 얘기하고. 항상 먹으면서 다른 먹을거리를 얘기하잖아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즐겁게 수다도 떨고 네, 리본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수원 여성회는 이렇게 좀 장소를 찾아서 떠돌았던 영통 놀이공방보다는 그래도 장소가 있어서 좀 나으셨을 텐데, 메탄 촛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메탄 촛불에 한번 참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현장에서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이거 후원하려면 어떻게 하냐,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따로 그때는 후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지 않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또 장소가 없으셔서 좀 한참을 헤매셨던 영통 놀이공방처럼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까요? 만들러 오시는 것도 좋지만 좀 이런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금 수원 추진위원회 QR코드가 있죠. 네네네. 10주기 그거를. 수원 지역 시민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시민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에 도움을 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영통놀이공은 정말 안정적인 공간이 제일 고민이었었는데 또 라디오 영통에서 마음을 내주셔서 네. 네, 진짜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만약에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저는 리본 만들기 참여할 시간이 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0주기 수원 시민의원, 네, 이렇게 모집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 요것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니면 이렇게 라디오 방송국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든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노래를 한 곡 듣고 올까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최경자님이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즐겨 듣게 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네, 너무 좋은 노래죠? 네. 네,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모든 날 모든 순간 폴킴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세월호를 관련해서 우리 두 분의 초대 손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구민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세월호 참사 혹은 이태원 참사 또 그 밖에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에 다른 프레임을 씌워서 예를 들면 정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성을 두고 수익성을 두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많이 계시고 또 뭔가 조심스럽다고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런 사건들을 좀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아, 정말요? 네. 아, 저는 전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셔서.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 작은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안산 기억교실을 가고, 네. 고등학교인 저희 큰아이도 수학여행을 가게 되겠죠. 네. 가게 되면 사실은 정말 누구나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벚꽃놀이를 가든 단풍놀이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우리가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맞습니다. 또 국가는 우리를 보호해야 할 권리들이 있는데 네. 이런
안전, 우리는 정말 안전해야 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국가는 우리를 책임져야 할 권리가 있어.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별다른 말이 필요 없이 안전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뭔가 이런 사건, 그 참사가 있으면은 진상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네. 피해자들만 남아 있어서 너무 슬프거든요. 음, 네, 오송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가습기 참사, 뭐 시랜드, 대구 지하철 굉장히 여러 가지 참사들이 네. 듣기만 해도 마음 아픈 참사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결국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참사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모든 사건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로 가슴이 많이 아파지는 그런 내용이네요. 우리 최경자님은 또 우리 세월호를 어떻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저도 어떤 개인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지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재난 참사가 닥쳤을 때는 네. 국가가 그 역할을 왜 회피하는가? 네.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국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일단 국민들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 권한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국가도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교육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먹고 살기 어려운 그런 시민분들은 그날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더 넓게 나아가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있다면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참사의 주인공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전역에서 노란 리본 나눔하고 있을 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하셨어요. 막 천안함도 있고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 내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고 그것도 진상 규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저는 어르신이 똑같이 이런 참사를 당하셔도 저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똑같이 활동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도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거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사의 주인공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생일이 할로윈데이예요. 네. 제가 생일이 할로윈데이여서 옛날엔 할로윈이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제 이태원에서 많이들 이렇게 파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자주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제 생일 파티를 하려면 친구들이 다 거기 가 있으니까 갔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정말 인파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참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던 그 날은 코로나가 풀렸던 날이어서 사람이 너무 많겠다. 이번에는 가지 말자 하고 안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 제 핸드폰이 정말 불이 났습니다. 네. 너 혹시 거기 간 거 아니지? 근데 그러면서 아까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이 나빠서 그렇게 됐지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거기 갔으면 어땠을까? 과연 내가 보호를 받았을까? 국가가 나를 지켜줬을까? 내가 정말 경찰들의 인솔하에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 내가 정말 살아서 집에 올 수 있었을까? 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나라는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정말 뉴스에 나오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운이 나빠서 그랬겠지. 이게 아니라 국가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태원은 네. 저희 동네 엄마들이랑 네. 애들 등교시켜놓고 네. 우리 맛있는 브런치 먹으러 갈까? 이러고 이태원 가서 뭐
빵도 사오고 브런치도 먹고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네. 또 막 육아로 지친 자들에게 12시가 되면 남편과 아이를 재우고 나와라 내가 네. 우리 드라이브 시켜줄게 이래서 갔던 장소가 이태원이기도 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가까운 곳이기도 해서 네. 모두에게 또 그곳을 아는 분들이라면은 트라우마라고 생각이 돼요. 모두가 피해자고. 맞습니다. 네. 특히나 더 와닿았던 거는 너무나 예측이 가능했던 사고였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해마다 정말 인산인해가 어울릴 만큼 너무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졌지 않다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너무 귀중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네. 네, 또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았습니다. 네, 어느덧 10년이 흘렀는데요.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국가가 또 혹은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개개인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경자 세월호가 지금 10주기를 맞았는데 네. 10년 동안 기억해주고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나마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금방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기억을 해주시고 끝까지 진상규명이 어떻게 되는지 책임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른 재난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매 눈을 뜨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고 비난하지 마시고 마음 모아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인선님. 네. 네, 저도 10주기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또 행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요새 리본 만드느라고 지문이 없어질 정도라고 아이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정말 끝까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그날이 정말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처음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곧 구조가 되겠지, 참사는 일어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염원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고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 10년 동안 안녕했느냐라는 물음에 선뜻 네라는 답변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네, 앞으로는 좀 모두가 안녕하시기를 바라봅니다. 비단 세월호만이 아니라요. 아까 정말 말씀해 주셨던 가습기 사건도 그렇고 또 이태원 사건, 우리가 정말 이게 내 안전을 위협하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에 떨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최 경자님 또 구민선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또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나눠주셨어요. 네, 이렇게 참여해주신 소감이 어떠실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10주기여서 많은 분들이 벌써 10주기가 되었네, 10주기가 되었어요 하면서 다시 또 그날을 상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되게 감사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관심이 또 사라질까 봐 약간 또 외로운 마음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만큼 저 한편에서는 외로운 마음도 드는데 네. 그 잊지 않을게 노래 가사 중에 네. 아무도 외롭지 않게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외롭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4월 16일 날 안산에서 4160인 합창단 그 합창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걸 산에 가면은 틀고 이제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연세 한 80대 되시는 분이 제가 이걸 틀고 듣고 있으니까 옆에서 그 혹시 찬송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가 아니고 이제 세월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해드렸는데 그걸 조용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보통 그 정도 연세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았는데 그래서 네. 너무 고마워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앞동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한테 젊은 사람이 노인네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오히려 아이고. 저한테 그런 인사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데도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있고 그 얘기를 기꺼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되게 고마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녹음할 수 있는 것도 되게 감사드리고 10년이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1년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그 가족분들이 하신 얘기 중에서 10을 거꾸로 하면은 01이잖아요. 네. 네. 그 말씀이 저는 가장 또 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사실 감사를 가장 받으셔야 할 분들은 여기 계신 두 분이신 것 같아요. 또 8년 동안, 또 6년 동안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리본 활동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주변에 전파해 주시고 하신다는 게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네. 유가족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안 했을 거예요.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래 보상금 받고 편하게 네. 내 자식을 위해서 뭐 안식을 빌면서 기도하면서 살면 그걸로 끝일 수도 있는데 네. 이분들은 그 편안한 그러니까 몸은 편안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힘들겠지만 그런 삶을 놔두고 이렇게 나서서 10년 동안 활동해 주셨다는 거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경우였다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거든요. 그래서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분들은 사실 나에게 벌어진 일이 타인에게는 벌어지지 않도록 내 힘을 써주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눠봤는데요. 대본에는 없지만 제가 끝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가 아닙니다. 네, 정말 안전이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 색안경을 끼시고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 드리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노래 꼭 듣고 싶다고 해주신 노래가 있어요. 네, 어떤 노래죠? 네, 304명 희생자분들의 네, 이름이 들어간 노래인데요. 네, 이름을 불러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이게 304명의 희생자, 그리고 이태원 참사 159명의 희생자보다는 네. 이름을 한 명 한 명 떠올리면서 들으면은 굉장히 또 큰 의미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적극 추천해주신 우리 이름을 들려주세요 들으면서 우리 4.16 10주기를 맞은 특집 방송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